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없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기 시리즈 시간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23번째가 됐네요. 이번 시간은 항공 무기체계 플랫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본의 기본이 되는 바로 이제 훈련기 분야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 분야는 또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전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훈련기라고 해봐도 전문 훈련기라기보다는 그냥 운영하고 있는 풀업기를 계속 이제 조종사 양성을 하기도 하고 초급기, 중급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도 체계적인 훈련이 들어선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풀업기라 하면은 프로펠러 네네.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럼 어떤 기종을 보통 사용했나요? 기종도 그러니까 훈련기에 특화된 기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T-33서부터가 어떤 훈련기의 효시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왜 전쟁 기념관에서도 볼 수 있었던 T-33. 네. 지금은 좀 거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야외 전시물은 볼 수 있을 수가 없는데 12월 초에 지금 다시 재개관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거 잘하죠. 진짜. 안 그래도 저 취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미리 체크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같이 한번 가시죠. 그럼 좋죠. 그래서 결국은 훈련 체계가 되고 초등훈련, 중등훈련, 고등훈련 또 더 나아가서 리프트 훈련이랄지 이렇게까지 가는 단계적인 훈련이 된 게 20세기 중반? 중반 이렇게 봐야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프로키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한스 마르세유 같이 그냥 나 오늘 공중전을 터득했어 라고 하고 그다음부터 매일 에이스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투기에 대한 프로키의 성능 자체가 사실 사람의 재능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도 그렇고 무기도 동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가 그죠. 갑자기 엔진 끄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엔진 키고 다시 뒤로 쫓아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슷한 걸 잘했고요. 예측 사격도 굉장히 훈련을 자기가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재능도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날 나 공중에 눈을 떴어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변모할 수가 있는데 그 제트기 시대에는 그런 개인의 재능보다는 전투기 자체의 성능, 그러니까 엔진, 그다음에 엔진보다 중요한 게 저는 레이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레이더 다음에 미사일. 그러니까 한스 마르세유 할아버지가 와도 날아오는 미사일을 피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재능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재능보다는 기체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체계적인 게 필요하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버튼을 언제 눌러야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육상 무기 체계도 자주화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방위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되면서 우리 손으로 무기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뿌듯했는데 첫 발을 굉장히 잘 들여놓은 것이 해상 무기 체계와 함께 공중 무기 체계도 우리가 기초부터 우리 손으로 기초 초등 훈련기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들여왔던 초등 훈련기, 중등 훈련기를 전부 일시에 국산으로 딱 교체를 했죠. 그렇습니다. 일시에 다 퇴역을 시키고 우리가 웅비, KT1 웅비 한번 지난번 에어쇼 때 그게 또 차례대로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KT1 웅비가 우리가 개발되고 배치가 되면서 초등 중등 훈련을 다 한꺼번에 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이제 공군 사관생도들이 비행 입문기라고 그러죠. 그런 기초 훈련을 하기 위한 입문기도 사실은 외제를 썼었어요. 러시아에서 불곰 사업으로 차관으로 해서 들어왔던 기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가 그 기체를 우리나라의 기체로 바꿨고 그 기체서부터 이렇게 쭉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중등을 요새의 추세는 한꺼번에 초등 중등 훈련을 한꺼번에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KT1 웅비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의 고등훈련기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골든 이글. 네, 골든 이글. T50. 네. 예전에 우리가 호크도 보유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호크 그 전에 리스에서. 잠시 그 영국에서 빌려서 했었고. 네. 심지어는 90년대 잠깐 그 T38도 쓴 적이 있습니다. 길지 않게. 그렇죠. 그 과도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 허크를 다 운영하기에는 좀 모자르고 우리가 아직 T50이 개발돼서 배치가 되기 전까지 탈론이라고 하죠. 네, T38. 요새 T38 때문에 문제 많죠. 그죠. 미 공군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T38 탈론을 들여와서 우리가 잠시 리스로 쓰다가 다시 이제 돌려줬죠. 예. 그 T50까지 훈련을 마치게 되면요. 보통 어떤 기종을 운영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선. T50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기체라고 이야기를 왜 하냐면 훈련기로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고등훈련을 하는 훈련 정도를 떠나서 초음속에 그렇죠.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항전 장비를 더 집어넣으면은 그보다 더 고등된 훈련까지도 할 수 있고 가장 장점이 또 야간 훈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간 훈련은 못했어요? 이 과정이 미공군보다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간 T38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야간 훈련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한이 많죠. 그냥 이착륙 해서 뭐 단순 그 비행 훈련, 야간에 기본적인 기동 훈련 정도를 했을 뿐인데 야간에 전투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T50으로.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TA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T50을 그 입문이 마치고 32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2주 교육 과정을 다 마치면 그 다음에 TA50으로 가는 조종사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음속 전술 입문기가 되는 거죠. 리프트 훈련 거기서부터 리프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트 훈련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를 하기 전 단계의 전투기의 맛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런 모든 기본적인 전투 기동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롤 기동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막 하고 뭐 기체가 거의 손상될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그 전투 기동도 다 그때 마스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전투 비행대대로 실제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투 비행대로 배치되는 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KF-16 그 전투 비행대대하고 F-15K 전투 비행대대의 조종사로 주로 가죠. 물론 F-35A도 가는데 이제 그런 기종들에 관련된 가면은 기본적으로 기종 전환 훈련이라고 또 있습니다. 기종 전환 훈련을 잠시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 훈련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 기종을 갖다 직접 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종 전환 훈련을 하고 이 적응을 해야죠 이제 기체. 그렇습니다. 근데 TA50에서 바로 이제 FA50으로 가는 건 그런 과정이 거의 필요치 않고요. 아니면 필요하더라도 되게 짧고요.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 그 훈련기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훈련 그 공군 조종사 훈련 과정들을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꾸며보려고 했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웅비 같은 프로펠러기 훈련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초음속 훈련기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갖춘 거네요. 그렇죠. 그 개발 단계도 굉장히 체계를 갖췄고 교육 훈련 단계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1 웅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5주 훈련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 합격 판정을 받은 조종사분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T50으로 가는 거죠. 불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불합격이라고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좀 성적을 내는데 성적도 성적 플러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종사 지망생 후보 이제 뭐 생도 내지는 교육생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조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전투기를 조종하겠다는 분들이 물론 뭐 대부분일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수송기, 나는 수송기, 뭐 나는 지원기, 또는 나는 헬기. 뭐 헬기는 이제 처음부터 달리 가겠죠. 그거는 회전익기로 가겠죠. 그거는 육군 쪽 아닌가요? 육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군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육군의 위탁 교육을 받지만 해군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제 친구가 그 마리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시험을 보고 아예 그냥 헬기 조종사 그 계급이 있더라고요 따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리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또 저는 공군에서도 또 그렇게
운용하는 줄은 좀 처음 알았어요. 탐색 구조전대 같은 공군 탐색 구조전대 뭐 헬기로 거의 구성돼 있죠. 그 저 에어쇼 때 한번 보셨잖아요. 그 조종사 구출하는 그런 그 데모 비행을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헬기들이 탐색 구조 헬기들이고 그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당연히 공군 소속의 우리나라에는 제6 탐색 구조 전대가 있고요. 그 예하에 3개 대대가 있거든요. 그 3개 대대 조종사분들이 각기 다른 기종이지만 네네. 그 기종들을 조종하고 있는 분들이 조종사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공군 상하는 생도다. 그러면 어떤 기종을 한번 조정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35죠. F-35. 그럼요. 선택의 여지가. 당연히 다 35겠죠. 저는 다릅니다. 15K. F-15K. 네, 저는 F-15K의 그 엄청난 밀리 파워의 엔진 그 파워를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종석에 앉아서 이륙을 할 때 그런 느낌을. 하긴 그 비행기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출발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전투기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뒤로 밀리는 느낌이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좀 약간 밀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약간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날아가고 있구나. 근데 제트기는 이 여객기보다는 수백 배 더 그 느낌이 셀 거 아니에요. 엄청 세죠. 네. 그래서 바이패스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체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F2번호 긁어가지고 한번 수직으로 한번 팍 가고 싶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그걸 느낄 만한 게 우리나라 기종 중에서는 F-15K라서 저는 그걸 선택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하늘 위로 막 올라가는데 그때는 F-16이었거든요. 갑자기 수직으로 그냥 쫙 올라가는데 5초 만인가 10초 만에 몇 킬로 상공을 올라갔다고. 우리 김 PD님은 조종하면 뭐 몰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오히려 좀 큰 기종, 수송기 같은. C-130. 예, 그런 식으로. 허큘리스? 나는 거에 대한 꿈은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안전하게. 네. 둥실둥실 떠가고 싶고. 저런 분은 특수전 허큘리스. 그죠. 적진해가서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사실 항공기를 좀 안다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항기를 탈 때 좀 더 떨려요. 신발 벗고 타시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그 T-38C 지금 현재는 최신형 C를 지금 최신형이라고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왔죠. 상당히 오래된 할아버지 기종을 이제 훈련기로 하고 있는데 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윙락 현상 때문에 지금 레드호크, 그러니까 T7 레드호크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T-38C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게 미 공군이에요. 부대가 떨어져가지고 또 피해가 났죠. 물론 그랬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훈련기 분야를 플랫폼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국가에서도 훈련기를 우리나라처럼 고등훈련기를 운영하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죠. 대부분 전투기를 제트 전투기 그리고 마하 2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국산 내지는 미제 내지는 영국제, 특히 미제는 이제 훈련기 시장에 별로 없고요. 영국에 이제 호크가 유명하죠. 호크가 유명하고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탈리아도 M346이 강력한 경쟁자였어요. 그렇죠. M346 전에는 M345부터 해가지고 그 이태리가 전통적으로 훈련기에서는 그렇죠. 강국이었죠. 고등훈련기 분야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었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보고 빡쳤을 거예요. 왜냐면 독점할 수 있는 시작이었는데 판판이 붙어서 이탈리아가 이겼어도 출혈이 좀 심했거든요. 왜냐면 이걸 독점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경쟁자가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사는 쪽은 양쪽에다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다운되거나 기술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탈리아가 여러 번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그때마다 좀 출혈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없었으면 그냥 어서 옵시오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갑질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고등훈련기를 심지어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개발을 하고 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되지 않았나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수출 시장에서의 이태리 M346하고 계속 경쟁하는 거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다 좋은데 너무 고스펙인 거예요. 그리고 걔들보다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비싸. 그래서 이제 지는 경우가 있죠. 가격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폴란드 쪽에서 이거 훈련기인데 너무 비싸.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뭐 해외 수출용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필요해서 만든 거였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초음속 훈련기가 필요하죠.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김칫국을 마신다고 저 표현을 감히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그 T-38C와 T7이 지금 계속 T7 그 레드 허크 문제로 인해서 윙락 현상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큰 고바등각에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들이 특히 이제 보잉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뭐 3D 디지털 그렇죠. 프린팅 기술 또 바이패스를 좀 조정하거나 플라이바이어에 그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커버한다고 하기에는 큰 문제죠.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새 보잉이 악재가 많습니다. 737건도 그렇고 지금 계속 그 이제는 악덕 기업으로까지 불려요. 지금 악덕 기업. 워낙 그것 때문에 비싸게 이를 갈고 있죠. 지금. 계속 지금 이거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고 딜레이 되면서 지금 개발비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그럼 개인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비행 훈련하고 있어요? 북한의 비행 훈련은 그거 하고 있지 않아요? 봤는데 상자 같은 비행기 만들어서 윙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걔들도 기본 훈련기가 있고 고등 훈련기용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고등 훈련기용의 전용의 기체를 쓰지는 않고요. 미그 15의 그 2인승 버전들이나 심지어 미그 15의 단좌기도 훈련기로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야, 골동품이 날아다니네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종사를 양성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북한도 나름의 이제 재래식 전력을 솔직히 특히 공군 같은 경우 포기하다시피 한 그 근거가 훈련기부터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일본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본은 자체의 그 개발한 그 고등 훈련기가 있습니다. T1, T2라고 그게 있죠. 근데 좀 오래됐죠. 오래됐지만 우리처럼 뭐 초음속 당연히 아니고요. 그 아음속의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로 고등 훈련을 한 다음에 사실 현대의 그 훈련기 분야에서는 그런 정도의 고등 훈련기로 훈련을 하고 예하 부대로 갔을 때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원래 전투 목적으로 써야 되는 기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프트 전용의 훈련이랄지 아니면 전투기를 갖다가 입문하기 위한 그런 훈련에 쓴다는 거. 그래서 전력 누수가 있죠. 네, T50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훈련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F5를 제외하고는 F4까지도 그 T50을 훈련하고 이제 바로 이제 투입을 예하 부대에 하고 있고요. 물론 뭐 F4나 F5는 곧 퇴역이 될 기체고 F5는 또 다른 체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광주 기지에 따로 또 기체가 있는 거고요. 대대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이 훈련기 분야는 우리가 어쩌면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렇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직 현존하는 그 고등훈련기 중에 최고는 우리 거다. T50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훈련기 분야를 이것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무기 시리즈 분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이런 무기체가 현황이 이렇고 앞으로 향후 미래의 발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23번째가 됐고요. 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을 갖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우리 무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